Hello you guys, 영코리 TV, 영어 코칭으로 리드하다 NF Head Coach J-Park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교사라면 한 번쯤은 독해교수법, 직접식 교수법, 상황적 교수법, 시청각 교수법, 암시 교수법, 공동체 언어학습법, 총체적 언어학습법 등등등 다양한 영어 교수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영어 교수법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개발한 교수법으로서 매우 오래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영어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법들이 특정 이론에 치우쳐 실용 언어 차원의 읽고 쓰고 말하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학습상의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아닌가 반문해 봅니다. 정확한 이론이 배경이 되어야 되는 과학이나 수학과는 달리 영어는 하나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이론적 배경이 얼마나 훌륭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어렵지 않게 영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이론보다는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 학습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과 함께 얼마만큼의 영어 습득 효용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교수법의 진정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실전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책이 있다 한들 요리하는 방법만 알아서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조리 연습을 해봐야만 원하는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것처럼 영어라는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동기유발을 가져올 수 있는 재미라는 요소가 끊임없이 동반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를 좋아하던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시점은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어 기피 현상은 문법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 문법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말 설명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 중에 하나인 시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제에는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등이 있는데 영어는 고사하고 우리말로도 잘 이해가 안 되죠. 특히 이해가 부족한 슬로우 러너들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수업을 하게 되면 학습적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흥미가 떨어진다는 것은 영어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It rains. 비가 왔습니다는요? It rained. 비가 오고 있습니다. It i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It was raining. 여기까지는 쉽죠. 그러면 어제 비가 왔습니다. It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It was raining yesterday.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요? 어제부터 비가 옵니다. It has rained since yesterday. It has rained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는요. It has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It has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비가 왔었습니다. It had rained since yesterday. It had rained since yesterday.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는요. It had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It had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자, 어때요? 다 맞추셨나요? 이러한 문장들처럼 조금씩 다른 우리말 표현들이 정확하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안다면 굳이 어려운 문법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할까요? 상당한 수준의 이해력을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우리말 설명 대신에 문법을 기초로 한 체계적인 말하기 쓰기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법을 체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문법은 약속입니다. 누군가를 부르고자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없다면 부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 호칭이 각각 달라지겠죠. 이럴 경우 누구를 부르는지 혼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법에 존재하는 이유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영어로 말할 때 want라는 동사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약속이 없었다면 I want go home, I want going home, I want when home 등 별의별 말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want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반드시 쓰자고 약속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는 것 같이 문법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일종의 언어적 약속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문법이란 영어라는 언어에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그 약속들을 일일이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 복잡한 문법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학습자들은 이 용어들을 먼저 이해해야만 영어가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관계대명사의 용법을 알려면 관계대명사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관계대명사 중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 등등 우리말로 이해하기 힘든 문법 용어가 결국 발목을 잡아서 영어라는 게임을 뛰어보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권 나라에서 공부하다 돌아온 학생들 중에는 유창한 영어 회화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문법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학생들은 본인들이 구사하는 영어 속에 문법이라는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He's standing over there 이라는 문장을 글로 써보라고 하면 He's standing over there 이라고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소리 중심의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작은 에러 정도는 소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소리를 문자로 옮기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만 단지 문법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적 이해를 요구하는 문법을 배우면서 영어가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법을 문법으로 배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야 지긋지긋한 문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문법의 전성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푸른 들판을 노니는 누런 소들 중에 보라색 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겠죠. 보랏빛깔의 소처럼 확연히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Purple Cow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저명한 마케팅 전문가인 Seth Godin의 저서 Purple Cow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교육사업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소문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유치하여 중하위권 학생들을 모집하던 하형식, 탑다운 방식의 마케팅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할지라도 학생 또는 학부모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그만두기 때문이죠. 최고의 경쟁력은 더 이상 브랜드, 시설, 프로그램 등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경쟁력을 잃은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이 행복한 수업을 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수업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재미를 느끼어 실력이 향상되도록 만드는 수업만이 전단지 수만 장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홍보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명 맛집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맛, 그 맛 하나로 승부하듯 확연히 비교되는 차별화된 교육으로 교육 수요자의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경쟁력은 교사의 수업 역량 극대화를 통해 나옵니다. 교사의 수업 역량 극대화를 통한 탁월한 교육 결과가 곧 최고의 홍보 수단이자 퍼플카우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NF 잉글리시가 있습니다.